오늘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 두 번째는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은 말 그대로 인간이 중심이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분법적 세계관으로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바라보고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환경 파괴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런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이 지적받고 있고요. 극단적인 사례로서는 자연을 인간 욕구 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이진 않지만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도 있는데 그래도 현 세대가 이기침을 줄이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자연을 잘 보존을 해보자 라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생태 중심주의 자연과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과는 좀 대비되는데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자연관으로서 오늘날 환경 문제의 원인이 자연을 도구로 보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에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공존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등장한 자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극단적인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어떤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 이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햄버거가 열대림을 파괴시키기도 하는데요.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를 얻기 위해서는 소를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소를 먹이가 되는 이런 목초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대우림 지역을 파괴를 해야 되겠죠. 숲을 파괴하고 거기에 목초지를 조성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은 숲이 사라지니까 홍수 발생, 지구온난화 등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반생태적인 연결고리를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로서 아라레가 있는데요. 아라레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다시피 2000년과 2014년의 그림이 좀 다르죠. 원래는 좀 큰 호수였는데 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네 번째일 정도로 큰 호수였는데 지금 2014년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죠. 거의 원래 호수에서 90% 이상의 물이 사라지고 지금은 거의 사막처럼 변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이 호수로 유입되는 강물을 밀농사, 목화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호수가 말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호수에 살던 어종이 사라지고 있고 또 식수 오염도 되고 이 물이 호수물이 이렇게 증발을 하면서 그 사막으로 변하면서 증발을 하면 어떤 게 남냐면 물이라는 거는 순수한 물이라기보다는 호수에 있는 물은 약간의 소금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이 증발하다 보면은 결국에 남는 것은 소금이 남겠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소금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 바람이 불 때 그 소금들이 같이 불어오면서 소금바람이 불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여러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 파괴는 결국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이 반영돼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하는 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례로서는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마을에 숲을 조성한다든지 또 다른 사례로는 복개하천에서 생태하천으로 우선 복개하천이 뭐냐면 하천이 원래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덮습니다. 그것을 복개공사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 그림이 복개공사로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덮은 모습이에요. 강 위에다가. 그래서 복개 후에는 아파트, 상가, 상가 건물, 도로 이런 것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원래 하천이었던 곳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으니까 악취도 발생하고 유량도 줄어들게 되고 여러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대전청 같은 경우에는 위에 덮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시 드러내고 원래 하천을 복원하려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생태계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지닙니다. 여기 인간과 생태계 자연은 항상 유기적 관계를 맺어요. 예를 들자면 까치밥에 담긴 조상들의 가치관이 뭐냐면 까치가 감을 먹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어렸을 때도 감나무에서 감을 다 따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이 감은 까치 밥으로 남겨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한다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랬고, 이게 바로 동양의 자연관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그 피해는 인간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과 생태 중심주의 자연과 각각의 장점을 취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환경 친화적 가치관을 정립해야 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자연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돼야겠죠. 그러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개발 노력으로는 생태도시들이 있는데, 생태도시라는 것은 대표적인 곳으로 브라질의 꾸리티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 굴절형 버스를 만듭니다, 도시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생태계를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심지어 이 굴절형 버스는 한 번에 270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슬로우시티, 느린 도시, 즉 전통문화, 자연을 잘 보호하면서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생태 통로도 건설하는데요. 이렇게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길.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길인데, 실제로는 이 생태통로에 동물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보니까 생태통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으로는 자연휴식연제를 지정을 하는데, 자연휴식연제라는 것은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갯벌 복원 사업도 있는데, 갯벌을 육지화하는 작업, 즉 간척지를 만드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간척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뭐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간척지를 만드는데, 갯벌이 워낙 가치가 환경적 경제적으로 가치가 크기 때문에 다시 간척지를 갯벌로 되돌리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